안녕하십니까. 드라이브 1편에 이어서 오늘 드라이브 2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1편에서는 공이 나한테 넘어오는 속도에 맞춰서 백스윙을 하라라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오늘 2편에서는 저처럼 드라이브 스윙이 안 좋아도 다리 스텝만 잘 배우거나 잘 잡아주시면 드라이브 거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드라이브 스텝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개그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시고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수처럼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데 드라이브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에서 선수들 드라이브 거는 걸 보면 아마 폼만, 스윙만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선수들은 드라이브를 잘 하기 위해서 체력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하체에서 힘을 받쳐줘야 좋은 스윙과 좋은 구진과 좋은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선수들 드라이브 걸 때 보면 서브 놓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많이 붓고 나서 다리 스텝이 계속 움직인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아마추어 분들을 드라이브를 걸 때 보면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제일 많이 거는 게 눈에 들어오냐면, 서브 놓고 두 다리가 딱 붙어서 이렇게 팔만 올리세요. 팔만. 그러니까 내 볼이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팔이면 좋은데 왜 드라이브를 이렇게 약하지? 그게 무슨 이유냐면 하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보시면 하체를 이렇게 해서 쓰는 드라이브와 하체를 안 쓰고 붙여서 이렇게 팔만 거는 드라이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뭐 부스가 좀 높은 분들, 아니면 오픈 부스나 아니면 선수분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공이 어디로 빠지든 잘 쫓아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브를 놓고 나서 드라이브 걸기 전에도 스텝이 들어가고 걸면서도 다리가 떨어지고 뭐 쫓아다닐 때도 다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어지는데, 드라이브를 잘 걸어 놓고 다음 볼 못 따라가는 분들 보면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걸고 나서 이렇게 되면서 걸고 나서 이렇게 스텝이 이어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 두 다리가 땅에 붙다 보니까, 두 다리가 땅에 붙어서 이렇게 걸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야지 하면 공이 먼저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드라이브 걸기 전 스텝입니다. 스텝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뭔가 조금 다리가 잔 스텝이 한두 번 떨어지셔야 돼요. 리시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시브할 때도 하고 나서 뭔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화로 잡든 아니면 백드라이브를 잡든. 근데 보면 리시브하고 나서도 보면 이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오면 돌고 걸고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을 세게 걸어도 세게 걸게 들어가지도 않고, 받으면 잘 걸어 놓고도 내가 못 따라가서 점수를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멘트 할 때 잔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잔발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잔발이 뭐냐면,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하시죠? 잔소리와 잔발은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궁시렁궁시렁 잔소리 계속 하잖아요. 공부해라,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학원 갔다 왔니? 그런 잔소리를 탁구 칠 때는 잔발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잔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딱 부동자세로 있는 것보다 좀 뭔가 좀 이게 뭐 이렇게 서너 번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좀 건들건들, 여러분들 국제 경기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영상을 잘 보시면 선수를 리시브 할 때 이렇게 딱 그냥 부동자세로 있는 사람 사실은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건들건들 움직여 주거든요. 다리가 떨어지면서. 그게 무슨 이유냐면, 서브가 짧게 길게 뭐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준비를 멋있게 잘해, 눈에 레이저 나와서 잘 하는데 서브가 만약에 길게 나오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커트가 들어가 버리세요. 그럼 준비 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들건들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나왔을 때는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선제 공격을 잡으려고 잔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근데 이런 잔발이 없다 보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그냥 잔발이 없다 보면 그냥 한쪽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10개 중에 뭐 8, 9개는 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제 공격을 잡으려면 뭘 해야 된다? 잔발을 많이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잔발 얘기했었는데 이제 잔발이 뭔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잔소리는 많이 하지 마시고 잔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탁구 칠 때는 많이 해 주십시오. 도움되면 도움됐지 도움 안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트를 하다가 잔발을 하다가 커트하면서 잔발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잔 스텝을 뛰다가 선제 공격 잡는 드라이브 공격을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수를 게임하면 절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커트하지는 않습니다. 커트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거든요. 왜? 좋은 건 골라내려고. 근데 만약에 커트를 하면서 부동 자세로 서 있다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길게 푹 찔렀을 때 이렇게 당하거나 공격을 못 잡아요. 그래서 커트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백드라이브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이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컷하다 갑자기 바나나 플릭이나 뭐 치키타나 했을 때 갑자기 놀리지 않고 원활하게 치려면 절대 몸은 절대 부동 자세로 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백드라이브 걸든 하드라이브를 걸든 잔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하드라이브 탑스핀이죠. 페놀드나 세이커나 스윙은 다 다르지만 다리 스텝만큼은 좀 어느 정도 공이 오기 전에 잔발을 움직여 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텝을 좀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하는 스텝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스텝을 좀 밟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백드라이브를 하지 않고 하드라이브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페놀드 분들도 하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탑스핀이죠.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스텝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 정도 스텝만 나와주셔도 드라이브 하나, 커트볼 하나 걸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는 공이 짧게 오거나 길게 오거나 했을 때 제가 잔발을 뛰면서 드라이브 거는 동작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오른쪽 화 쪽으로 왔을 때 드라이브 거는 방법과 왼쪽으로 왔을 때 돌아서서 턴해서 드라이브 거는 동작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구 불러, 일구. 자, 지금 제가 오른쪽 거는 거 보셨죠? 그냥 화 쪽에 왔을 때는 그냥 이 다리가 오른발을 많이 써주는 편이고요. 왼쪽에 턴을 했을 때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왼쪽에서 턴하는 탑스핀 드라이브는
제가 편홀드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스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이크도 있고 편홀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는 세이크로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왼쪽에서는 편홀드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편홀드도 마찬가지로 스텝은 똑같아요. 그냥 뭐 세이크로 걸든 편홀드를 걸든 전형만 다를 뿐 다리 동작만 좋으면 전혀 문제없이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자, 지금은 백 쪽에 턴하는 거는 약간 왼발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좀 가는 거 좀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왔을 때는 오른발을 좀 많이 써주고 왼쪽에 왔을 때는 왼발을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보여드린 드라이브는 그냥 드라이브 하나만 거는 동작이었고 특히나 왼쪽에서 턴을 해서 걸 때는 사실 결정을 낼 때 거는 동작이었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2구 리시브를 하고 4구째 드라이브 거는 동작인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구 리시브를 하고 오른발 다시 2구 리시브를 하고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 이때는 왼발이 나와주는 게 맞고요. 또 2구 리시브를 하고 잔발 스텝 밟고 오른발 다시 2구 리시브를 하고는 그냥 탁구대 안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발을 많이 써주셔도 돼요. 근데 오른쪽 가려다가 공이 깊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왼발로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은 동작입니다. 자, 제가 또 방금은 리시브를 하고 오른쪽 왔을 때 드라이브 거는 동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리시브를 하고 나서 왼쪽으로 왔을 때 거는 동작입니다. 제가 스텝 좀 보여드릴게요. 자, 2구 리시브 하고 4구째 드라이브 공격. 천천히.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는 화 쪽에서 오른발을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서브 놓고 3구 잡을 때, 리시브 할 때는 탁구대 안에서 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탁구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서브는 또 탁구대 밖으로 좀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 쪽 깊게 왔을 때는 오른발 쓰기가 조금 거리상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왼발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 놓고 나서 화로 깊게 왔을 때, 백으로 왔을 때는 턴을 하면 되지만 깊게 왔을 때는 오른발 쓰는 것보다는 왼발을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깊은 거를 오른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왼발을 쓰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왼발을 한번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는 왼발을 써주셔야 돼요. 깊은데 서브를 놓고 나서 오른발 쓰기에는 동작도 좀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때는 왼발을 한 번 정도는 찍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브 1편 백스윙에 집중을 하라에 이어서 오늘 2편은 다리 스텝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스텝을 잘해서 드라이브를 잘하고 뭐 스윙이 좋아서 드라이브를 잘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영상은 많은 드라이브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참고만 하셔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스텝만 좀 잘 잡아주셔도 드라이브 거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드라이브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